저는 여기 DNA 입시랩 이명순 소장이고요. 오늘 하나고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머님들에게 나간 자료는 하나고뿐만 아니라 그 여러 학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사실 자료상으로는 전에 했었던 그 A to Z 이제 입시 전반에 관련된 것을 했었던 더 빵빵한 자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광역자사만 빼고서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요. 일단 하나고인데요. 일단은 하나고 요거 하기 전에 제가 설명회 때마다 항상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 전형이에요. 전형. 이 전형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하나가 요 일단은 우리가 수시하고 정시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정시는 예를 들어서 서울대에서는 그 수능 성적 플러스 이제 교과 성적을 반영을 하거든요. 일반 전형에서는 20%, 직윤에서는 40%, 그리고 고대에서도 이제 교과가 반영되는 그런 교과 전형이 또 신설이 돼요. 정시에서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기는 한데 대부분은 그냥 수능 성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그 내신에서의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정시는 수능으로 대학을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근데 정시가 보통 인원이 지금 한 40% 정도 돼요. 40%. 예, 그 정도가 되고 그리고 요 수시가 한 30%, 30, 그러니까 40%, 60% 정도가 되는데 수시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이 특기자 전형, 이게 연세대의 이 특기자 전형이 좀 살아 있고요. 고대에서 고대에서는 지금 특기자 전형은 빠졌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그 사이버 국방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죠. 성대에서는 과학인재 전형이 또 신설이 됐고요. 등등 이런 게 있는데 요것만 놓고 봤을 때 여기가 이게 한 40% 정도가 돼요. 여기가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한 10%, 논술 전형이 한 10%. 그런데 고려대 같은 데가 지금 내년부터는 논술 전형을 또 살려놨어요. 논술이요.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실 이게 수시에서 갈 수 있는 길이 되게 많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형을 쓸 때 일단은 연세대 논술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고려대학교 논술이 있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내신이 다 반영이 안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수시를 준비하다가 내가 쓸 게 없다 하면은 논술을 쓰면 돼요. 논술을요. 그런데 연세대는 이제 수학 과학. 근데 아마 고대도 수학 과학 같이 볼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 영재학교, 과학고 그리고 이제 자사고 애들한테 되게 유리해요. 일반고보다는. 일반고보다는. 왜냐하면은 연세대도 보면은 투 과목까지 보통 하고 들어가야 그 이 저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논술을. 그리고 지금 어 예전 논술이 그대로 부활할지 아니면 바꿔서 부활할지는 모르겠는데 고대 같은 경우도 이제 자연계로 갔을 때는 거의 투 과목까지 해놓고 들어가야 논술을 좀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하나고 같은 데 가서도 이제 만약에 내가 5등급, 6등급 막 이렇게 넘어가 갖고서 좀 쓰기가 어렵겠다 싶으면 논술로 바꿨을 때 상당히 이제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이거 기회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논술 전형이 지금 300 고대가 344명 정도 되고 그리고 연세대가 인문계 인문자연 합쳐서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 8% 정도 돼요. 고대에서는.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는 330몇 명인가 되기 때문에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이 줄었다 하는데 지금 이상하게 논술 전형을 부활시킨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내가 요걸 못 써도 요걸 갈 수 있다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하지만 난 요걸로 가야지. 그죠? 우리는 보통 이제 요걸로 가요.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보통 이제 자사 특목 친구들이 쓰는 전형이 아니에요. 이건 대단히 이제 점수가 높기 때문에 연세대 같은 데도 쓰려면은 뭐 의대 쓰려면 1.03 정도 나와야 70% 컷에 들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1.56인데 1.56 나오면은 전교 5등 안에 들죠. 여기에서는 하나고에 가서 예,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요것은 거의 못 그렇게 쓰진 않아요. 그냥 서울대 쓰거나 뭐 아니면 뭐 의대를 가거나 보통 이렇게 되니까요.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랑 요걸 쓰게 되는데 주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노리게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요. 요걸 노리게 되는데 이것은 교과 성적 플러스 비교과 활동을 이제 같이 보는 건데 하나고가 이게 이런 데서가 엄청 유리한 거죠. 올해 입시 결과 보셨나요? 아세요? 네, 그거 보셨죠? 하나고가 엄청 선전해서 이제 그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하게 됐는데요. 그 자료집에 한번 들으신 거 한번 보세요. 좀 이따 보여드리긴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고를 가게 되면은 우리가 요 수시에서 상당한 장점을 볼 수 있다. 첫째, 뭐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간다. 그리고 일부에 있어서는 특기자 전형을 써갖고 갈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서영고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혹시 하나고에 가서 내신이 밀리고 해서 수시를 쓰기 어렵다 하면은 뭘 간다? 이제는 논술 전형의 기회도 있다. 연고대를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일단 요 전형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요게 서울대 합격자 수예요. 이건 제가 매년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뭔가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은 이게 그냥 발표된 거랑 다르게 계속 표를 업데이트 하거든요. 하나고를 보시면은 이게 49명이에요. 정시는 4명이고 수시는 45명. 1단계 합격자는 55명. 이렇게 되는데 어머님들이 여기서 보셔야 할 것은 뭘 보셔야 되냐면은 1단계 합격자를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요 최종 합격자가 되게 많기는 한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요거예요. 이 수시에서 45명 합격한 것보다 요게 더 중요해요. 왜? 왜? 내가 하나고에 갔을 때 서울대에 썼을 때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요게 되거나 못 되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은 여기 10명 떨어졌잖아요. 그건 면접을 잘 못해서 떨어진 거라고요. 그죠? 근데 요 1단계 붙는 것은 나의 내신 성적과 우리 학교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의 비교과 활동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의 역량 플러스 학교 역량이 같이 들어가는 게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고에서 55명이 들어가요. 1단계가. 엄청 많죠. 그리고 떨어진 것도 10명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마 추가 합격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80%가 넘게 합격을 하는 거죠. 일반고에서는 60% 합격하기도 어려워요. 보통 한 50% 나오면 잘 나왔다 보통 하는데 많이 나오면 이제 60이고요. 그러니까 60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80 정도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이 그만큼 역량이 좋은 거예요. 무슨 역량? 말빨. 물론 그냥 말빨은 아니에요. 깊이 있게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이게 이제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제 깊이 있게 탐구를 하고 들어가서 수학이나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 갖고 면접 시험을 본다고요. 이제 거기에서 같이 경쟁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과학고라든지 영재학교 또 다른 이제 자사고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하고 해서도 이제 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얘네들 역량이 뛰어난 거예요. 정시 역량은 요게 좀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작년에 하나고에서 설명회 때 우리도 정시를 좀 강화시키겠다라고 했대요. 근데 이제 정시를 강화시키는 게 아마 지금 당장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학교 시험 문제를 그러니까 정시를 강화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은 학교 그 내신 시험 문제 자체를 수능 형태로 문제를 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하는 학교가 예를 들면은 뭐 상상고라든지 아니면 뭐 외대부고, 북일고 이런 데는 좀 그런 경향이 있고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이미 성적이 좀 안 나와서 내가 수시로 못 쓴다라고 할 때 이 친구들이 정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무늬만 수시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는 거. 저 이제 근데 아직 하나고는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서 지금 올해부터 한번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입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어 이 하나고는 제가 지금 여기다가 요 서울대 합격자 수 하고 이 서울대가 아니고 여기는 의치안인데 저걸 저기를 했네요. 이 의치안 합격자 수가 여기 되게 적죠. 그죠? 이건 22학년도 지금 23학년도는 아직 시합이 안 돼서 잘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 어 의대가 13명, 의치안 다 합쳐갖고 18건, 아니 3명이 아니라 18건. 그러니까 되게 적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좀 차이가 나요. 외대부고라든지 상산이랑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탑을 하면은 갈 수는 있어요. 의대를. 근데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쉽지는 않다. 그리고 이 여기가 또 뭐가 있냐면은 요런 학교들은 정시에서도 실적을 많이 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대 완전히 좀 뭐냐면은 우리 여기 휘문고도 마찬가지지만 좀 약간 의대 특화인 학교 어디 상상고 그리고 요거랑 조금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의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 외대부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냐? 나는 의사 꿈은 아니다. 응? 물론 내가 내신을 무지하게 잘하면은 하나고에 가서 의대를 가도 뭐 상관은 없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공 계열이다. 라고 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고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나고가. 그래서 그것은 이제 뭘 아까도 보시면 아시냐면은 요거
1단계 합격자 수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외대부고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적어서가 아니라 근데 올해는 좀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더 줄어들었어요. 이전에 이렇게 83명까지 나왔잖아요. 64명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 어쨌든 근데 수시에서 이만큼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단순 계산하면은 여기가 또 학생 수도 적잖아요. 210명. 여기보다 거의 30% 이상 40%가량이 학생 수가 적단 말이죠. 그러니까 합격자 비율은 엄청난 거예요. 210명 중에서 55명이면 몇 퍼센트? 25%죠. 그죠? 23%에 들면은 우리가 3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퍼센트로 등수로 봤을 때 한 19%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3333 이렇게 찍힌다고요. 그런 애들이 다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3333, 444 이렇게 좀 찍기 4나 5가 덜어 들어 있어도 갈 수 있는 곳이 서울대를 갈 수 있는 학교가 바로 이 하나고인 거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컨설팅에 와서 하나고랑 외대부고랑 이제 고민을 할 때는 뭐냐면 너가 이공계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냥 이 하나고 가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 너가 정시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외대부고를 가는 게 좋겠지만 근데 지금 수시에서 내가 승부를 보겠다 하고서 아까 3에서 4, 4위 정도까지 해서도 서울대를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걸 통해서 이제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고는 이제 추천해요. 근데 지금만 같아서는 내가 하나고를 가도 10등 안에 들 것 같잖아요. 많이들 그래요. 네, 이제 저 컨설팅 할 때는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 가서도 지금은 의대가 아닌데요. 가서 잘하면 의대 가려고요. 이런. 네. 근데 성적이 이제 상당히 물론 이제 하나고에서도 성적이 좋으면은 이제 서울대 의대도 가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한 이제 보니까 뭐 제 가르쳤던 아이도 이제 5등 6등 이렇게 했는데 걔는 이제 앞에서 서울대 의대를 가니까 얘는 이제 치대를 써서 붙더라고요. 서울대 치대를 붙고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아니 좀 밀려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이제 다른데 의대는 좀 안 되더라고요. 확실히 좀 의대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고를 쓸 때 꿈으로 쓸 때 의대 옛날부터 그랬어요. 이제 내 의사 꿈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피해라라고 하는 얘기들이 꽤 많았어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하나고에서도 우리 의대 쓰는 애들은 우리 학교에 그렇게 많이 적합하진 않아요라고 설명회 때도 종종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 우리 5년 전에도. 지금도 이제 그런 분위기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감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건 뭐냐면요. 올해 연세대학교 종합전형인 활동 우수형의 이제 합격자 비율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안 보셔도 되고 그냥 총합격의 마지막 것만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활동 우수형은 일반고, 뭐 과학고, 영재학교 그리고 여기 자사고, 특목고들 이게 다 같이 보통 써요. 어떤 전형은 저기한테 더 유리하지만 특목고한테 더 유리하고 어떤 전형, 교과 전형 같은 것은 일반 그 고등학교한테 유리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게 이 활동 우수형 종합 전형은 이제 같이 쓰는 전형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 전국 단위 자사고가 이제 세 번째 뭐냐면은 하나, 둘, 세 번째인 요거예요. 이 색깔 회색 색깔로 돼 있는 8.8%. 그러니까 그냥 9%라고 보면은 한 이제 50명 정도가 이 활동 우수형 여기에서 이제 붙는 거예요. 예. 그래서 44% 되잖아요. 일반고가 5배인데요. 일반고 가야겠네요. 가 아니고요. 전국에 고등학교 몇 개인지 아세요? 전국의 고등학교가 한 1,500개 정도 된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자사고에서만 요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붙을 때 왜 여기도 있기는 하지만 얘는 이제 내신 성적이 있겠지만 근데 요 노란 것들도 이제 되게 많잖아요. 그게 이제 외고 국제고 차지하는 비율들이 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인문계 쪽이죠, 걔네들은. 이제 그거 제외하고서는 이제 여기에서 거의 10% 가까이가 이제 자사고에서 차지하고 있다. 근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신 성적인데요. 그, 아, 요거 그래프를 잘못 넣어놨네. 자연 계열을 봐야 되는데. 근데 이 통합 계열이 인문 자연이랑 같이 쓰는데요. 여기서 보면 3.x 등급에서 이렇게 다 붙어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저기 할 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국제 계열. 예, 국제 계열이고 이제 쓰게 되면은 ISE라고 하는 전형을 보통 쓰게 돼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비율은 적기는 하지만
여기 이제 자사고 마찬가지로 회색비에서 최종 합격자들의 6.1%. 근데 사실 이 자사가 6.1이지만은 IS가 이과거든요. 자연계 애들이 쓰는 거. 그게 이제 되게 적어요. 원래 인원이.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연세대는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측면이 있는데 그러나 논술이 있어요. 논술이 10%가 할당이 돼 있기 때문에 논술 전형까지도 이제 노려볼 수 있는 데가 여기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IS 있죠? ISE.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거 하나는 이제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는 915명을 뽑는데 그 중에서 여기 자사고가 23%, 거의 4분의 1 정도가 이제 자사고가 들어가죠. 여기도 일반고랑 다 같이 경쟁하는 그 전형이에요.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가 다 들어오는 전형인데 여기 4분의 1 정도가 이제 자사고에서 차지를 하고 있다. 결코 적지 않아요. 학교 수로 따져서 보면요. 그리고 이제 계열적 합평. 요거 잠시만요. 인문 말고 이 자연을 한번 보세요. 여기는 주로 얘네들이 쓰는 전형이거든요. 그렇긴 한데 얘네가 10%를 이제 또 들어오는 거예요. 자사고가. 23학년도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 전형들에서 이게 비율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도 인원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50명. 그러면은 아까 여기 50명 들어가죠. 그리고 그 915명 중에 4분의 1이니까 200명 이상. 요게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200 그러면 한번 보세요. 대략적으로 250명을 놓고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부터 한번 따져보세요. 얼마나 들어갈지. 그러면은 하나고나 이런 데서 고대 들어가는 비율이 물론 학교 추천도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학교 추천으로 붙을 애들은 이제 서울대를 붙을 애들이기 때문에 빠져나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40건 이상이 이제 합격자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학생 수가 하나고가 210명임에도 불구하고 입학 성적이 아까 저기 서울대를 거의 50명을 가잖아요. 4분의 1이 일단 서울대를 합격해서 가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건 아주 독보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외대부고하고 상상고는 서울대 합격자 수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특히 상상고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걔는 의대를 워낙 많이 선호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의대가 아니라 내가 이공계다라고 하면은 저는 하나고를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하나고가 또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그 여학생은 좀 쉽지가 않은데 남학생은 좀 B가 있어도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고는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대안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서울대 진학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죠? 거의 25% 가량이 이제 서울대 4분의 1 정도가 서울대를 간다. 서울대를 못 가면 연고대 그리고 카포 카이스트랑 이제 포항공대 이제 여기 포항공대 인원이 너무 적어갖고 사실은 이제 카이스트 생각을 하고서 가는 인원들이 또 있죠. 자, 성대. 예. 애들이 내려오다가 이제 성대 공대까지가 사실은 이런 데서는 거의 마지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 자, 그리고 하나고는 일단 학교 프로그램이 일단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시에는 불리하기는 한데 학생들이 엄청나게 재미있게 학교를 다녀요. 얘들이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이번에 입학한 친구가 그랬어요. 저한테 3월 달에 3월 말인가? 저랑 통화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지내? 내신 잘 보라 라고는 마지막에 얘기를 했지만 그 전까지 뭐 하냐면 학교가 너무 재밌어 갖고 시간 가는 줄 모른대요. 그러니까 한 달이 휙 그냥 지나간 거예요.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어떻게 학교가 재밌을 수가 있지? 어머님들 학교 다닐 때 별로 안 재밌었잖아요. 그죠? 저 학교가 그렇게 재밌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학생들도 많고. 근데 이제 얘네들은 뭐 학교 시설도 좋지만은 학교 프로그램에서 친구들이랑 뭔가를 같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으니까 애들이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대단히 높아요. 제가 이 자사 친구들 보면은 6등급, 7등급 이런 친구들도 보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도 이제 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너 지금 수시로 쓰기가 힘들어 갖고 어렵지 않냐? 좀 후회하지 않아? 이렇게 물어도 걔네들 뭐라 하냐면 후회 안 한대요. 학교가 그 정도로 이제 좋았던 거예요. 자기가 이 학교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실제로 자기 고교 생활에서 인생에서 너무 중요했던 시기인 거죠. 이거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제일 어렵지만 6등급, 7등급 다 그래요. 근데 하나고가 이제 어느 정도 좋냐면요. 제가 이것은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그 이제 다른 데랑 비교를 해도 이제 하나 외대부고 이런 데랑 비교를 해도 이제 그 하나고는 이제 외대부고만큼 샘플이 많지는 않아 갖고 이제 고3 애들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번 23학년도
22학년 때도 마찬가지인데 외대부고하고 거의 사실 이제 비슷하게 갈 수 있다라고 그런 것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약대 같은 데 있잖아요. 약대. 그러니까 외대부고에서도 한 3.5등급 정도에서도 숙명여대 약대 같은 데를 합격해서 갈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고는 지금 약대 사례가 제가 없어갖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봐요. 여기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에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약대는 내신이 엄청 1점 대야지 갈 수 있는 데인데 종합 전형으로 쓰는 데서는 이제 그 정도도 가능한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약대 아닌 학과들에서는요. 제가 알기로는 6등급, 7등급인 애들 보내주세요라고 해요. 경희대나 숙대나 이런 데서는 우리 보내주세요. 우리 합격시켜줄 테니까. 예. 예, 진짜 합격시켜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합격시킬 거예요. 이게 실제로 가르쳐 보면은 등급이 걔네가 내신 경쟁이 워낙 인원도 적고 해서 치열해서 그렇지 얘네들이 엄청 똑똑하거든요. 아까 제가 서울대 합격자들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55명이 1단계 합격하는데 45명이 합격을 해요. 이런 학교들은 별로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아이들이 사실은 훈련이 돼 있고 다만 우리가 그 수능형의 애들이 익숙하지 않을 뿐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내신이 안 나와도 우리가 뭐 경희대나 이런 데 숙대나 이런 데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런 학교는요. 와 갖고 학교 그 어머니들 우리가 자사 특목을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도 있지만 얘네들이 이런 것을 위해서 뭘 하냐면요. 그 학교에 로비를 해요. 이 로비하는 게 이제 돈 주는 로비를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다가 자료들을 서울대학교를 찾아가서 우리 학교 프로그램이 이래요. 이런 애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개선을 해서 학교에다 보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서울대학교 보내는 스쿨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스쿨 프로파일이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책자를 만들어 갖고 학교에 계속 보내요. 보내는 게 아니라 가지고 가서 찾아보고 만나죠. 네, 그래서 우리 한번 1단계 통과시켜봐라. 애들이 얼마나 되는지 역량을 보여줄게. 이런 거예요. 근데 자사특목에서는 이런 것을 계속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가 보면 이제 그 서울대학교 같은 데서도 얘네들을 일단 1단계를 통과시켜주는 거죠. 통과시켜주고 한번 면접에서 보자. 이렇게 돼요. 예, 근데 그게 일반고에서는 사실 쉽지가 않죠. 일반고는 그렇게 안 움직이죠. 이제 할 줄을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많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히 공립학교는 좀 더한 것 같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하나고 같은 데서 사실은 일단 아까 수시를 노리는데 우리가 1등급을 너 1등급 해라. 4% 안에 들어서 10등 안에 들어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뭐 말이야 뭐 쉽지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 너 3등급 안에는 한번 들어볼까? 꼬두발이 3등급을 하든 아니면은 그 앞에 3등급을 해갖고 2등급하고 3등급에 걸쳐 있고 야 그러면은 그 정도까지는 목표로 삼아볼 수 있지 않겠어요? 20%, 23%에서 20%뭐 이렇게 들 수도 있고 내가 11%에 들면은 2등급이니까 그럼 11%라고 치면은 아까 한 22등 그죠? 20등에서 그러면은 그 23% 정도 되는 45등에서 50등 사이 요 사이에 내가 들면은 이제 서울대는 충분히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는 한번 목표로 삼고서 공부를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고에 가서도.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자사 특목을 이제 쓴다고 할 때 보통 일반고랑 고민을 한다고 하면 그냥 일단은 자사 특목을 써라. 그리고 이공계다라고 하면은 하나고가 결코 빠지는 옵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고가 워낙 좋은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요. 그 학교 프로그램이 진짜 잘 돼 있어요. 생기부도 보면은 생기부 내용에서도 되게 그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탐구한 내용들이 다른 학교에서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자, 이제 아마 궁금한 게 어쩌면 이것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형 방법인데요. 뭐 이것은 그냥 그 모집 용어를 보면 알 수 있는 거라 별건 아닌데 일단 교과 40점. 그죠? 그리고 이제 서류평가 20점, 면접 평가 40점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2배수를 뽑는다 이렇게 되네요. 근데 여기서 국수영 사관대 비율이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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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1 이런 비율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회 교과랑 과학 교과는 절반 비율로 이제 반영이 된다. 그리고 2학년 때는 20%, 3학년 때는 30%. 그러니까 3학년 때 성적은 이제 0.5를 더 반영시키면 돼요. 아 근데 이런 걸 세세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B가 있는 사람들. B인데 여학생은 안 돼요. 알겠죠? 남학생이에요. 남학생. 남학생. 아,
우리 사회가 역시 불평등합니다. 예. 아 진짜로요. 한번 보세요. 이화여대 있잖아요. 이화여대 의대가 있잖아요. 그죠? 이 기회가 있는 거예요. 로스쿨도 있잖아요. 그죠? 이대 로스쿨 가면 된다고요, 여학생들은. 근데 남학생들은 갈 수가 없잖아요. 자, 근데 저도 근데 딸이라서 아니, 지금 평등의 관점에서는 여학생들도 여자들도 군대를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그 여성 징집 문제 나왔잖아요. 아, 그걸 보는 순간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야, 이건 안 되지. 네. 다행히 국방부 검토 안 하고 있답니다. 자, 어쨌든 자, 서류평가 20점, 면접평가 40점인데요. 자, 이제 요게 하나고 입시에서는 다른 학교랑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서류평가가 20점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대부고를 준비할 때는 생기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생기부를 안 봐요. 어떤 애들의 생기부를 보냐라고 하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면접 문제를 만들 때 자소서에서 면접 문제를 만들 수 없는 경우에 이제 생기부를 보고서 문제를 만든다고 외대부고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외대부고 실제로 시험 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기 그냥 자소서에서 문제가 다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는 일단 서류 평가 점수가 일단 20점이 할당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 여기서 점수 차이가 크게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것은 내가 생기부는 좀 만들어 갈 필요가 있는 학교가 여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면접 평가가 이제 40점이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의 1단계 점수를 뒤집는 데가 이제 여기입니다. 그리고 체력 평가가 있어요. 마지막에 하는 거. 근데 여기에서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수수인지는 모르겠는데 떨어지는 사례들이 있다고 요거 되게 웃기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여기서 떨어진다고. 떨어지는 애는 안 웃기겠지만 예. 자, 여기 보시면은 22학년도, 23학년도 있잖아요. 경쟁률. 이제 아까 여학생은 이게 3대 1이 넘어가요. 그죠? 이게 지금 80명 뽑는데 3대 1이 넘어갔기 때문에 여학생은 그냥 무조건 올 A여야 붙어요. 아시겠죠? 무조건 올 A여야 해요. 근데 남학생은 자, 22학년도에 1.86대 1, 그리고 23학년도에 2.0대 1. 이 전에가 1.96이었나? 뭐 9쯤 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 2.06대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넘었잖아요. 2대 1이 2배수를 1단계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2대 1이 넘었어도 어떻게 되냐면 여기 B가 있어도 붙어요. 그러니까 0.6대 1 오버했잖아요. 그러니까 5명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5명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B 있는 애들이 꽤 많이 써서 B가 하나쯤 있어도 여기는 이제 떨어질 수 있다. 아, 참 붙을 수 있다. 자, 근데 하나고등학교 그 저기에 들어가면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뉴 중에 입학하고 관련된 메뉴가 있고 거기에 그 교과 계산기가 있어요. 이 계산기를 실제로 아까 이거 비율 나온 거 있었잖아요. 뭐 뭐 이거 골치 아프게 할 거 없이 거기다 점수를 넣어 보세요. 넣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에서 2학년 때 주요 과목인 국어, 수학, 영어, 국수, 영 중에서 이제 B가 하나 있다. 그러면은 그 40점은 5점이 깎여요. 5점이요. 아, 0.5점. 죄송해요. 그러면 39.5가 나와요. 근데 두 개가 B가 있다. 그러면은 39.0이 나오겠죠. 그죠? 네, 그리고 만약에 사회나 역사에서 깎이면은 이제 39.75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이제 비중을 0.5 그러니까 0.5를 더 그 곱한 것을 더해 갖고 빼면 돼요. 그런데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 여기에서 39점 정도 맞아도 일단 면접에서는 뒤집을 수가 있어요. 39점 정도 맞아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38점 X대에서도 합격생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한 39점 정도까지는 해서 붙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B가 2개까지 주요 과목에서 B 2개 언제요? 2학년 때. 그래서 이제 3학년 때로 계산을 하면은 이게 아까 39.25인가 39.32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0.5 그러니까 0.5에다가 25니까 0.75, 32.25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B가 나오면요. 그러니까 3학년 때 주요 과목에서 B가 하나 있어도 1단계도 통과할 수 있고 일단 면접에서도 붙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1단계는 지금 요 비율로 보게 되면은 1단계는 사실상 올해는 더 줄어들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왜냐면은 첫 번째는 인구가 줄어요. 작년에 인구가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작년 인구가 많았어요. 그 황금돼지 때. 근데 얘네들보다 지금 한 2만 9천 명 정도가 지금 올 3학년이 적어요. 그래서 그 줄어드는 게 하나가 있고 그 효과가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그 저기가 이 선호가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이게 늘어날 것 같이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하나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기로는 정시에는 별로 강한 학교가 아니죠. 그래서 사실 작년에도 외대북으로 훨씬 더 몰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하나고를 생각을 했을 때 아마 사람들이 외대북으로 쓸지 하나고를 쓸지 그러면은 외대북으로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이공계를 쓰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고를 쓰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도 이제 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남학생 같으면은 이제 B가 있어도 들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보는 마지노로는, 그러니까 1단계는 다 통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B가 여러 개라도 붙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면접에서 극복할 수 있는 점수가 돼야 되는 그 차이가. 그죠? 근데 그걸로 봤을 때 일단 39점 정도 맞았을 때는 면접에서 극복 가능한 것으로 보여요. 이 정도는 39점 정도는. 네, 그러니까 거기다 넣어보시고서 그 2학년 때 주요 과목 B 2개까지는 내가 면접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한번 그렇게 확인을 그 정도 생각을 하시고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밑으로 떨어질 때는 내가 진짜 면접 그러니까 한 38.75나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친구들이 쓰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내가 진짜 한번 그 면접에서 완벽하게 진짜 하겠다 이런 게 아니면은 잘못하면 뺑뺑이로 돌려서 갈 수가 있으니까 그건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경쟁률이랑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볼 수 있고요. 면접 문제는 보셨죠, 아까. 그죠? 이제 우리 박인건 선생님께서 아까 자소서 문항이요. 자소서 문항이랑 이런 것은 이제 보셨을 테니까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요. 깊이 있게, 그러니까 자소서를 쓰고 면접 준비를 하는 과정은 다 뭐냐면요. 그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단순히 그냥 선행 공부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고요. 예, 깊이 있게 공부를 해서 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고의 이게 자소서는 사실 그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서류평가에서는 학생부랑 자소서를 가지고 서류평가 점수 20점을 할당을 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면접이기 때문에 그 면접이 이제 내 자소서에서 문항이 나왔을 때 그걸 커버를 다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하나고 면접은 특징이 뭐냐면은 저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예로부터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것이 하나고 압박 면접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 친구들은 그렇게 압박을 받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냥 압박을 안 받은 게 준비를 잘해서 본인이 압박이라고 안 느낀 것일 수도 있어요. 예, 공부를 워낙 많이 시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실제로 선생님들이 되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해줬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를 보시면은 이 2단계에서는 서류 평가 점수 20점, 면접 점수 40점이기 때문에 서류가 중학교 3학년들 중학생들 서류가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안 좋아요. 왜냐면은 뭐가 안 좋냐면은 고등학교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선생님들은 고입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고입에 관심 있는 학교는 국제중학교 선생님들은 관심이 있죠. 국제중학교 빼고서는 보통 서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비슷해요. 그리고 3학년에서는 세특이 안 들어가요. 그 마지막에는 행특도 안 들어가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거기도 안 들어가요. 근데 어차피 이건 담임 선생님이 그냥 쓰는 거고, 세특이 교과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부분인데 그게 그냥 안 들어가요. 지워져서 나가요. 네, 그러니까 3학년 때 세특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기부에 기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기재는 되겠지만 어차피 이 학교 안 넘어가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대신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자소서나 이런 면접에서 너 공부한 거나 활동을 물을 때 그 답변을 할 때 이제 학교 연계 활동으로 이제 답변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학교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 때 이런 걸 했어요. 발표할 때 이런 걸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연결고리, 그런 것은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죠. 자, 일단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서류는 하나고는 좀 서류를 만들어 놔라 라고 하는 거. 그러면 뭐냐? 아까 세특은 안 되지만은 뭐가 되냐면, 그러면은 자율활동에는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 사실 동아리 활동 그리고
독서. 독서. 예. 근데 독서는 막 넣지는 마시고요. 그러니까 좀 너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 약간만 좀 채워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독서 활동란이 많으니까 붙여주고 이런 건 아니고요. 좀 어느 정도 진로하고 진학과 관련된 독서는 필요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컴퓨터 공학에 관심이 있는데 컴퓨터 공학과 관련된 책, 컴퓨터 공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든지 뭐 그 실제로 컴퓨터 공학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든지 이런 거에 대한 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나는 컴공 하고 싶어라고 말을 하면 좀 이상한 거죠. 그 분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저기가 필요해요. 그 독서가. 그래서 뭐 여기는 의대 쓰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지만 생명공학을 또 하려는 친구들은 꽤 있거든요. 그럼 이제 생명공학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아까 생명공학의 윤리적인 측면을 다룰 수도 있고 생명공학 기술과 관련된 애들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 생명공학 딱 하면은 지금 요즘에 계속 많이 하고 공부하는 게 다 유전자 편집 기술이거든요. 그럼 이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근데 그게 작동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그게 우리 중학교 수준의 과학이 아니에요, 생명이. 고등학교에서 뭐 효소 같은 거 막 배우고 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선행이 필요해요. 이게 선행 그러니까 자소서를 쓸 때는 내가 나 뭐 내신 잘 따려고 선행한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유전공학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유전자 가위에 대해서 알게 됐고 유전자 가위가 작동하는 것을 이해를 하려다가 보니까 이것을 선행을 했다. 물론 선행했다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어떤 개념과 원리를 공부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쓰게 되니까 그래서 좀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그 친구들이 그런 것들도 다 공부해서 다 써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백신 같은 거 공부를 하면서는 우리 뭐 모더나 같은 거 mRNA 백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거 다 공부를 해요. 네. 자,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책들을 찾아서 읽히고 그런 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근데 그 작년 면접에서는 우리가 사실 독서 활동에서 한 책을 놓고서 바로 너 이 책 내용 뭐야 이렇게 잘 묻지 않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리스트로 딱 적혀서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실 이게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자기네들도 너 읽었었던 책 얘기해봐라고 하면 선생님들도 뭐 1년 전에 읽은 책, 2년 전에 읽은 책이 뭐 기억이 나겠어요. 안 날 텐데. 근데 어떤 선생님이 그걸 물어본 거죠. 근데 다행히 이제 뭐였냐면은 독서 했었던 책들은 네이버든 뭐든 조사해 갖고 내가 독서 활동란 생기부에 들어갔던 책들은 쭉 정리를 해 간단하게 이제 다 정리를 하는 거죠. 해놓고서 다행히 준비했던 거에서 나와 갖고 이제 답변을 이제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그게 막히더라도 이제 답변하는 방법 이제 그런 거 나오면 이제 또 저희가 수업하면서도 또 알려줘요. 네, 그래서 그 이제 피해가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런 건 그냥 요령이죠. 답변의 요령 그런 걸 배우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서류하고 관리가 일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지금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식 동아리 그리고 기재는 돼도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수행평가나 이런 데서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자소서를 쓰기가 좀 좋은 측면이 있고요. 예, 면접 대비를 해야 되겠죠. 자, 면접 시간은 15분 동안 면접관 3인이 진행을 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이제 면접을 이제 많이 하는데 다른 학교들이랑 아까 외대부고 말씀드렸는데 외대부고랑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여기는 학생부 질문이 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에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세 문제를 보통 영역별로 해갖고 세 개를 내는데 외대부고는 거의 자소서에서 문제를 내지만 얘네는 학생부 질문을 최소 하나 많으면은 두 개까지도 학생부에서 뽑아서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학생부를 이제 잘 보고 공부를 해놔야 돼요. 자, 아까 이건 제외되는 건 이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학생부에 충실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부를 잘 보고 해라. 그러니까 여기 아까 외대부고랑 좀 준비 방식이 다른 게 이런 부분이에요. 압박 면접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작년에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했던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았다. 체력 평가가 있는데 의외로 여기서 떨어지는 애들도 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고가 얘네가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고 와라. 공부하면서. 2단계 면접 평가가 여기에 있어요. 그죠? 자, 1단계 서류 제출이 이때 시작이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전기학교. 과학고가 발표되는 것이 12월 뭐 5일, 6일 이때 발표돼서 다 끝나면 그러면은 이제 서류 제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후기 학교가.
그게 이제 하나고 이런 자사고 우리 일반고 써서 쓰는 게 이거란 말이죠. 이게 작년 일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1단계 합격자 발표가 요 제출하고 나면은 교과 성적만으로 해갖고서 딱 계산이 되죠. EBS에 들어오고. 근데 내가 붙을지 안 붙을지는 보통은 알죠. 올해이면 그냥 붙으니까 그냥 면접 준비를 하면 돼요. 1단계 합격자 자소서 제출이 요때 있습니다. 발표 난과 동시에 3, 4일 이때. 이때는 자소서를 내가 이때 쓰겠다 하면 안 되고 미리 써놓고 고쳐야 돼요. 언제까지 쓰냐? 자소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름방학 때까지는 써놓는 게 좋아요. 여름방학 때 쓰는 것이 완성이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거의 초안이 끝났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수정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2단계 면접 평가를 하고 최종 발표를 요때 해요. 아, 신정은 놀고서. 근데 보통 보니까 좀 더 일찍 발표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달력을 넣어놨어요. 요때 원서 지원을 하고 요 일주일 후에 1단계 발표 이제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자소서를 마무리 입력을 해주고 그다음에 면접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요 앞에까지 이 전까지는 계속 자소서하고 면접 준비를 쭉 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5월, 6월에는 자소서 특강이 이루어지고요. 지금 5월 29일, 6월 5일, 6월 6일에 지금 요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5월 초에도 한번 했어요. 해서 이미 왔었던 친구들은 지금 초안이 나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일정대로라고 한다면은 7, 8월에 면접을 안 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열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자소서 이미 쓴 친구들을 우리가 면접 준비를 시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면접 특강이 이때 쓰면은 이게 완전한 완성은 아닌데 대략적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요거 갖고 뭐 하냐면 면접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추가 질문까지도 이렇게 갖고 문제를 쪼르륵 만들어 놓고 그걸로 애들은 답변을 이제 달면서 면접 준비를 하는 거죠. 네, 그러고서 이제 10월 초에 시험을 보고서 면접 특강이 한 2회에서 3회 정도 하게 되면은 요때 이제 거의 답변 완성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11월에는 이제 압박 면접이나 이런 것들 대비해서 추가 질문 답변을 더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면접 파이널로 가갖고 3회에서 5회로 완전 실전 면접으로 시간 딱 정해놓고 하는 면접으로 이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부터 쓰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은 자소서에 쓸 주제하고 학습과 활동을 미리 해놓고 7, 8월부터 자소서를 쓰기 시작을 해서 9월, 10월 면접 특강을 이제 이렇게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자소서가 여름방학 때는 나와주는 게 일단은 마음 편합니다. 그리고 이때 쓰면은 완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좀 부족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2학기 때 완전히 채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여름방학 때는 시작하는 것이 이제 좋다. 뒤에 쓰게 되면은 상당히 급하게 돼갖고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그다음부터는 동일해요. 요 앞부분만 더 밀도 있게 하느냐 아니냐 요 차이가 있고요. 12월 면접 파이널까지 가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컨설팅이 이제는 뭐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데 이미 학교가 결정됐으면은 그냥 수업 바로 들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목 입시팀이 저 이렇게 선생님들 있고요. 저희 아까 방희건 선생님하고 지금 이제 자사고 자소서가 5월 29일, 6월 5일, 6일 이럴 때도 있기 때문에 그 수업을 이제 어, 들으시면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저 이충훈 선생님 이제 보고서 특강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까 이제 5월, 6월 같은 때에 자소서를 바로 들어가지 않고 자소서 쓸거리를 주제 잡고 할 때는 이충훈 선생님 수업을 또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독서도 되게 많이 하시는 선생님이라서 이제 독서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우리가 5월, 6월에 지금 마련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서 이제 그걸로 이제 준비를 할 수도 있고요. 예, 여기는 이제 인문계 선생님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선생님 소개들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네이버 밴드에 들어가시면은 저희 입시 소식이 계속 올라오고 학원 소식도 올라오니까 여기는 이제 가입을 해주시면은 이제 정보를 좀 쉽게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고 입시 설명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